지난 주말 몰아닥친 눈폭풍으로 65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뉴저지와 커네티컷을 포함한 총 13개의 투표소를 확정지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실종 신고된 한인이 2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2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학력과 경제력에서 앞섰으며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거부로 무산 위기에 처한 뉴저지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국 기민 투표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설마 조금은 비켜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던 눈폭풍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을 강타하고 지나갔는데요. 눈폭풍 니모로 사망자만 11명, 수십만 가구가 또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지난 주말 초특급 눈폭풍으로 도로에는 교통사고와 버려둔 자동차가 속출했으며 5,8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주요 도로의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커네티컷주에서 최소 5명,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각각 2명 등 적어도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커네티컷 뉴헤이븐에 3피트가량의 눈폭탄이 쏟아지고 보스턴 지역은 평균 2피트의 눈이 내리면서 미 동북부 지역 전체적으로 65만 가구가 전력이 끊겼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커네티컷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재난관리청이 눈폭풍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지만 맨해튼 300여 가구, 브루클린 2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롱아일랜드 경우는 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오후부터 눈이 그치고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전 피해는 어제까지 미 동부 전체적으로 35만 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실시됐던 통행 금지도 해제되고 대중교통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플러싱 선관위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33대 휘장 선거 일정과 시행 세칙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서류가 내일부터 교부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며 후보 등록자는 10만 달러의 선거 비용 분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후보자 등록 공고는 다음 달 5일에 실시되며 6일 후보자 기호 추첨을 거쳐 11일 자정부터 30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뉴욕에 9곳, 뉴저지 3곳, 커네티컷 1곳 등 총 13개의 투표소를 설치합니다. 뉴저지와 커네티컷 한인단체장들이 제기한 투표소 설치 논란에도 뉴욕 한인회 선관위는 해당 지역의 투표소 설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뉴저지 한인단체장협의회가 요청한 선관위원 추가 선임에 대해 선관위는 위원 선임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선관위는 각 지역 한인회 이해를 돕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후 7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투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3월 31일에 치러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늘 뉴저지 FGS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이혼을 주제로 한 가정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변호사는 가정 침묵이 더 큰 화를 불러온다며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가정법은 이혼 사유를 배우자 과실 유무의 근거로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무과실에 근거한 이혼 사유로는 부부가 18개월 이상 별거를 한 경우 또는 타협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상대자가 바람을 폈거나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을 경우 등은 유과실에 근거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합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열린 법률 세미나는 미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혼 사유와 절차, 이혼 후의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The community realized that there may be other ways of resolving marital issues as opposed to just divorce. I also spent a lot of time on domestic violence because that is a major issue. Domestic violence is a major issue, not only in the Korean environment, but it crosses all kinds of boundaries.
강사로 나선 김앤배 로펌의 완다 몰리나 가정법 전문 변호사는 특히 한인 사회의 경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도 자녀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Don't live in silence. There's a lot of help out there. And the laws are there to protect you, okay? And the only way to break the chain of domestic violence, because domestic violence is an epidemic. It starts in the family and it continues. 특히 뉴저지주의 경우 강력한 가정폭력 방지법이 있어 만약 정신적, 물리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바로 신고를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비용으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자녀의 친권, 양육,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항목은 이혼 전 부부가 미리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문을 작성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최근 러커스 대학에 재학 중인 20세 한인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 신고된 한인이 미 전역에 2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가 연방법무부의 전미 실종자와 무연고자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8일 현재 실종자로 신고된 한인은 모두 26명, 이 중에는 사망 추정자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종자는 뉴욕에서 4명, 뉴저지에서 4명으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알라바마 등 5개 주에서 각각 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2월과 10월 퀸즈 플러싱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53세 정명 씨와 켄터키 출신의 20세 토머스 장 씨가 지난해 실종 처리됐으며 2달 전에는 러커스대 학생 20세 에릭 윤 씨가 실종 신고됐습니다. 지난 1991년 노숙자 쉘터에서 사라진 후 무려 22년간 소식이 닿고 있지 않은 45세 박영주 씨는 뉴욕 일원에서 최장기간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또 2001년 뉴저지 웨스트 지역에 자동차를 놓고 사라진 34세 크리스토퍼 오 씨, 뉴욕 영사관에 여권 신청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된 커네티컷의 29세 박형준 씨는 각각 12년간 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인은 지난 1987년 캔자스에서 자취를 감춘 한인 입양아 캐서린 클램핏 등 모두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2세대는 학력과 경제력에서 부모 세대를 앞질렀습니다. 부모 세대와 가장 큰 차이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이민 2세대는 자신을 전형적인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7일 발표한 미국 이민 2세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2세대의 연평균 가구 중간소득이 58,100달러로 부모 세대의 45,800달러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미국인의 연평균 가구 중간소득은 58,200달러였습니다. 주택 보유 비율은 전체 미국인이 65%인 것에 비해 이민 2세대가 64%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51%였던 부모 세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빈곤율에서도 이민 2세대가 11%로 전체 미국인보다 낮았고 부모 세대와도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학력 역시 이민 2세대가 가장 높아 25세 이상 성인 가운데 대졸자가 차지한 비율은 이민 2세대가 36%로 전체 미국인 31%와 부모 세대 29%를 앞질렀습니다. 이민 2세대의 정치적 성향은 부모 세대보다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히스패닉 이민 2세대의 민주당 지지 성향은 7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하고도 주지사의 거부로 무산 위기에 처한 뉴저지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국 주민투표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주민투표에서 결정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 최저임금 인상안이 11월 5일 본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을 8.25달러로 인상하자는 이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 상원은 지난 7일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주민투표에서 결정하자는 결의안을 찬성 20이 반대 1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주 하원에서도 이르면 14일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투표 상정은 법안이 아닌 결의안이므로 이번에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의회가 추진해온 법안은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을 1달러 인상한 뒤에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3년간 단계적으로 1달러를 올리되 추후 자동 인상 조항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은행감독국이 한인은행에 대한 현금 거래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인은행들은 정상 업무가 힘들 정도로 감사에 대비하고 있고 고객 또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들에 대한 현금 거래 감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은행감독국이 현금 거래 규정과 관련해 집중 감사하고 있는 계좌는 현금 흐름이 많은 보석상 계좌, 외국인 체류 신분 계좌에서의 갑작스런 현금 입출금, 체캐싱 계좌 등 비규칙적인 현금 거래입니다. 이외에도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된 계좌에 많은 현금이 입금되거나 액수가 많은 경우 일반 계좌에 현금이 분산 입금되면 의심 계좌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은행감독국은 기본적인 예금주의 신상 정보로 가능했던 신규 계좌 오픈도 최근에는 첫 예금의 출처부터 계좌를 여는 목적, 평균 예금 액수 등을 기입해야 하고 외국인 계좌 오픈 경우에도 개설 목적에서부터 평균 예금 액수, 현금의 사용 내역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출과 관련된 감사가 주로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현금 거래 규정을 비롯한 오퍼레이션 규정 감사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은행들은 감사에 대비하느라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로 전과 다른 현금 이동이 발견되면 곧바로 감독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자, 과학기술자 등은 비자를 받기 위해 뉴욕 총영사관 등 제외공간에서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문직 한인 시민권자들은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해외 수인력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전문 분야 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전자비자 발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자비자는 법무장관이 외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발급 대상은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자격 외국인으로 전자비자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 시스템인 휴넷 코리아에 가입해야 하지만 외국인을 초청하는 한국 내 개인이나 기업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초청자에게 신청 내용을 자동 전송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불법 브로커 등 초청자의 명의를 도용할 수 없도록 방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자의 위조, 변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국 전통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열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설과 함께 교정에 찾아온 한류의 바람을 김정균 기자가 전합니다. 굴곡진 선과 화려한 색채의 민화 그림에 흠뻑 빠진 학생들. 생전 처음 잡아본 붓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학생들의 얼굴에는 한국 전통 미술에 대한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UC어바인 동아시아학과 주최로 설날을 기념해 열린 민화 그리기 페스티벌에는 600여 명의 타인종 학생들이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에 흠뻑 매료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문화, 특히 한국 문화를 알리고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윌셔 초등학교에서도 이날 전교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해 세배와 떡국 시식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미주에서 한국의 설축제는 대학교는 물론 타운 인근의 여러 초등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아시안을 넘어 주류 사회에서도 명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인 2세와 3세의 뿌리 교육에 중점을 둬 정체성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Influence from the Korean community has really influenced all the other kids at our school. 설과 함께 찾아온 한류 바람은 UC 얼바인을 비롯해 가주 내 여러 학교들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인데요. 천식, 습진, 알러지 등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라도 항상 곁들여 먹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햄버거, 치킨, 감자튀김. 맛은 좋지만 열량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One of the problems of the children's meals is that they tend to have large serving sizes and have too many calories for children of the ages that they're targeted to. 천식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 연구진이 전 세계 50여 개국의 어린이 50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10대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중증 천식에 걸릴 위험이 39% 커졌고 10대 미만 어린이는 27% 더 커졌습니다. 또 습진과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킬 확률도 더 높았습니다. It is an enormous survey. It is quite impressive and consistent with other surveys that have been done in the past in several years. 패스트푸드에 많이 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면역 체계에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Asthma, eczema, and hay fever are all results of that. The body's immune system overreacting to things that it should ignore. 반면 과일을 자주 먹으면 천식에 걸릴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과일을 먹는 아이들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11에서 14% 떨어졌습니다. 과일의 풍부한 항산화제 물질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덕분입니다. It's believed that a decreased consumption of these antioxidants can affect the airway in some way, though it's not clearly understood at this time.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을수록 과일과 채소는 덜 먹기 마련. 어릴 때부터 패스트푸드보다 자연식의 입맛을 길들이도록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로체스터 공대 여교수 73세 애들린 존이 지난 6일 헤이즐우드 테라스 지역의 한 공원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이미 다른 곳에서 사망한 후 이 장소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도 피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오늘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은 데니스 윌리엄스 델라웨어주 월밍턴 시장의 말을 인용해 오늘 오전 8시쯤 월밍턴에 있는 뉴캐슬 카운티 법원 로비에서 20대 후반의 한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 등 여성 2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에 경찰의 대응 사격을 받고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격전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12월과 올해 1월 에디슨 일대에서 장난감 권총으로 주유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40세 카를로스 로페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페즈는 지난 27일 하일랜드 파크의 루트 27번 도로에 있는 루코일 주유소를 포함해 루트 1번 도로의 레이스웨이 주유소와 퓨얼원 주유소, 루트 27번의 델타 주유소 등 4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내 5개 타운이 128만 달러 규모의 교통 안전 강화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펠팍은 교통안전 프로젝트인 세이프 루트 투 스쿨의 지원비로 20만 달러를, 테너플라이는 10만 달러, 버겐필드는 25만 달러, 가필드 타운십은 28만 달러, 몽베일은 45만 달러를 각각 수령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타운 내 보도블럭과 도로 보수,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위해 사용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포근한 가운데 다소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맑겠으며 간간히 구름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